제 영상에서 애들이 다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좀 거만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로 20년 차에 접어든 타투이스트 잭슨이라고 하고요. 부산에서 메이저 잉크라는 타투샵을 한 3년, 4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20년 전이면 지금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애들이 태어난 지 저 제일 막내 3살 때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죠.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불과 한 5, 6년 전에 시작하신 분들도 그 20년 전 분위기가 상상이 좀 힘드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약간 가내 수공업 느낌으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제 깡패들이 들락날락하고 또 뭐 술집에 다니는 분들이 들락날락하고 약간 요런 분위기. 뭐 지하실이나 아니면 건물 꼭대기층 하나 빌려가지고 셀프 인테리어. 수롱 씨는 아마 아실 텐데 초저가 인테리어 다 뜯어내고 까만색 페인트로 그냥 다 칠하고, 그죠? 약간 무서운 분위기? 타투는 무서운 거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저도 까만색 페인트를 발랐어요. 왜 까만색으로 발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그냥 까만색이 제일 편하고 그냥 어두침침해도 그냥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타투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티튜드나 교육 수준이 다들 올라가면서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이제 생겼죠. 돈을 써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손님을 받는 어떤 프로세스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타투 씬의 어떤 급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전에는 교도소를 갔다가 나오신 분들이 할 게 없어서 타투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깡패 형들을 보면서 어릴 때 목욕탕에서 봤던 그 잉어 한 마리가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난 저걸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친구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죠. 미대를 나왔는데 할 게 없어요. 그림은 배웠는데 쓸 데는 없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림 그리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죠. 찾다 보니까 타투야. 근데 이들이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부모의 도움을 받는 친구들도 많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졌어요. 이게 샵에다가 돈을 써야 된다는 개념이 이 애티튜드랑 같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좋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좀 타투를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타투만 잘하면 되지 샵이 뭐가 중요해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타투를 무조건적으로 예술의 영역으로 보기에는 서비스의 영역이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컴플레인적인 부분이나 고객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손님들이 무서워서 컴플레인을 못 했거든요. 형, 이거 잉어 눈알이 짝짝인데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그냥 손님들이 네. 저는 마음에 들어요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받는 사람들도 수준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작업을 해주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 예술적 영역으로 여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작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힘들어졌어요. 예술성으로 승부하기에는 모두가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냐? 이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인지도를 얻고 나면 난 이제 끝났어, 이제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돼, 이런 느낌이거나 내 통장에 잔고를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거나 너무 현재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돈만 보고 쫓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최근에는. 그럼 저희 유튜브에 나오시죠? 자세히 알리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초에 내가 왜 타투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의미가 경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퇴색되는 느낌이에요.
요즘 타투하는 친구들이 외국을 굉장히 많이 나가요. 진짜 타투로만 봤을 때는요. 듣기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외국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메뚜기 떼다. 그 메뚜기 떼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한번 뉴스에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메뚜기 떼가 이렇게 확 한번 훑고 나면 농작물이 없어요. 다 사라져요. 지금 외국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지 로컬 아티스트들도 불만이 많고 그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나가라 나가지 마라 하기에는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수롱 씨도 아시겠지만 해외 게스트 워크는 실력이 없으면 진입 장벽이 진짜 너무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못 나간다였는데 지금은 수강 3개월이 끝나면 바로 외국으로 가요. 뭐 가도 상관이 없죠. 가면 돼요. 본인들의 자유니까. 근데 조금 매운맛으로 얘기할게요. 3개월짜리가 가서 뭘 하겠어요. 가봐야 뭐 색 다 털리고 리터치할 능력도 안 되잖아요, 사실. 경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민폐거든요. 나 돈만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스스로 혼자 생각했을까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서 그 분위기를 조장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도의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적어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메뚜기 떼 중에 한 마리다라는 소리를 안 듣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외국에 나가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들이 결국 머물러야 되는 곳은 여기예요. 한국이에요. 물론 비자 받고 외국에서 하면 되겠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조차도 녹록치가 않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아티스트 비자 좋죠. 근데 그 절차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애들은. 그리고 여기서의 삶을 그냥 미국에 그대로 옮겨 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짧은 생각이죠. 세금이 어떻게 되고 거기서 생활이 어떻게 되고 월세가 어떻게 되고 타투는 돈을 벌기 위한 직업적 수단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받는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물론 외국 사람들 리액션 좋죠. 가면 약간 뽕에 취해요. 나 3개월 됐는데 존나 잘하는 듯 취할 수 있죠. 외국 문화가 그래요. 근데 끝나고 나면 컴플레인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컴플레인 들어올 때쯤이면 나는 이미 귀국하고 없죠. 그럼 이제 그 샵에서 이제 막 컴플레인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야, 네가 해준 거 색 다 빠지고 어떡해. 다음에 갈게. 안 가겠죠. 무섭거든요. 책임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길게 봤을 때 당장 눈앞에 돈만 보지 말고 진정성 있는 친구들도 좀 만나보고 또 외국의 타투샵은 이런 시스템이구나.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문화구나. 여행도 좀 다녀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뭐 했어? 술만 먹었어요. 재밌는 거 많이 보고 왔어? 에어비앤비에만 계속 있었어요. 이게 뭐냐는 거지. 거기까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길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돈만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젊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요 귀찮아서 못합니다. 에너지도 없어요. 그런 좋은 에너지를 좀 더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직업이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더 빛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투신은 곧 르네상스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10년 전에 들은 말인데 그 미술 역사에도 르네상스 시대가 한번 반짝하고 하향세를 탔지 않습니까? 타투도 분명 그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흥한 시기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가 있어요. 항상 이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시작하고 20년 동안은 부흥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약간 하향길을 좀 걷지 않을까. 왜냐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으니까요.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로스앤젤레스의 그 강가 타투도 아카데미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끝물이라는 거예요. 코인 해보셨어요, 혹시? 사람들이 몰릴 때 빠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코인을 안 해봤지만.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확 몰릴 때가 제가 볼 땐 끝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 거품이 꺼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시작은 많이 할 수 있겠죠. 시작은 많이 하겠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약간 배우면 뼈를 묻어야 된다는 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눈을 따는데도 좀 더 돌리기 쉬운 환경이 된 것 같고 직업적 그 선택의 폭이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투 학원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이 타투 시장이 커지냐 작아지냐를 보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학원의 수가 줄어드냐 늘어나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학원이라는 건 영리가 목적인데 가깝진 않겠지만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곧 끝날 것이다. 합법화요.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물론 제가 무슨 타투 합법화에 제가 선봉으로 서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굉장히 큰 도움을 줘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정도의 그릇은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합법화의 과정에서 이타적으로 제 모든 걸 버리고 거기에 뛰어들기에는 아직 제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합법화 필요합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는 이제 저도 단속을 당하면서 피부로 느꼈죠. 법 따로 없이 뭐 그냥 해도 되잖아. 지금 딱 좋아. 이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필요해요. 무법이든 합법이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르난 형님이랑 최정원이라는 친구가 법정 소송을 가면서 보건복지부하고 끊임없는 그 릴레이를 계속 하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는 모습도 봤었고 아 이게 법적인 틀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죠. 그 이후에 막 협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한문신사중앙회, 또 타투 유니온, 그 밖에 뭐 여러 단체들이 많아요. 그 이전에 중간에 있었던 사라졌던 그런 협회들은 사실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합법화를 진행하고 있고 합법화를 외치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할 말이 있어요.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쟤 무슨 타투 합법화하는 사람들이랑 원수졌어. 왜 이렇게 맨날 디스하지? 왜 맨날 까지? 뭐 도희 좋은 일 하잖아. 왜 그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일을 20년째 하면서 어지간히 이름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큼직큼직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들도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겠죠.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의 어떤 합법화의 과정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않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모가 돼야 돼요. 그들은 볼모가 되기 위해서 자처해서 나선 사람들인데 지금은 볼모가 우리가 돼버린 거죠. 타투가 불법인 부분을 볼모로 앞세워서 그들의 이속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합법화 과정이 비즈니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타투 유니온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부분은 도희 씨도 직접 인정을 한 부분이고 뭘 하는지 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 하는 게 없어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건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 타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생겼는데 그게 오픈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귀찮거나 오픈하기 힘든 부분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타투 유니온은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오픈을 해요. 국회의원이랑 같이 타투 스티커를 들고 시위했던 것들, 재판받는 것들. 본인들 스스로가 이슈가 돼서 본인들의 어떤 네이밍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끼지 않고 노출시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노출을 꺼리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그들은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입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데 늘 나와서 하는 말은 똑같죠.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브래드 피트한테 타투 해준 게 그게 대단해요. 타투 합법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브래드 피트랑 타투 합법화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 몸값이 존나 비싸요. 나 이런 사람이야. 결국 자기 이름 알리는 거잖아요. 타투 유니온을 알리세요. 아니 이게 무슨 합법화야. 저는 지금의 타투 유니온의 어떤 뭘 하는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만큼의 응원을 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겠죠. 전체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면 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이득을 챙기지 마시고 이런 일에 있어서 개인의 이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버리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타투 유니온도 있다가 사라졌던 그런 조합이나 협회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합법화를 응원해요. 이 대한민국의 상위 1%를 위한 합법화 운동이 아니라 하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나머지 99%를 위한 합법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런 식이면 응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시겠지만 예전엔 저도 고집이 어마어마했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자꾸 아는 척하면 뭐 타투 좀 하셨어요? 뭐 문결 좀 보셨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시대도 많이 변했고 또 매니아층도 있지만 평범하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호기심에 하시기도 하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제 몸에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원하는 사람의 몸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토당토안한 걸 원했을 때는 조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항상 설명을 해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나도 할 때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재밌게 나오는데 서로 중간 지점을 맞춰야지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중간 단계를 맞추는데 이 중간 단계는 본인도 만족할 수 있고 나도 작업을 할 때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안 하는 게 맞다. 너도 만족할 수 없고 나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돈을 쓰지 마라.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받더라도 본인이 만족할 수 있고 해준 사람이 만족할 수 있으면 그걸로 괜찮은 거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투는 손님과 내가 만드는 어떤 콜라보레이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보라고 해봐야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년 차가 됐으니까 저는 길어봐야 이제 해온 만큼의 시간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몇 살 때까지 이걸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절반으로 온 것 같아요. 최근에 호리오 씨가 작업한 걸 보니까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는 말이 제 그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거죠. 잘 내려가야 된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또 이런 말이 있듯이 저는 이제 점점 사라져야겠죠. 근데 사라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합법화를 할 만큼의 그릇이 안 되고 그런 그릇은 없지만 여러분들을 온라인상에서나마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와 그릇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제 작업도 하면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점점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배우지 마. 꿈만 꿔, 꿈만. 이게 현실이야. 하지 마. 진짜. 우리 뭔가 하기 전에 대단한 꿈을 꾸잖아요. 다들 이제 시작할 때는 로또 한 장 사가지고 이거 발표 나기 직전까지 그냥 온갖 꿈을 다 꾸는 거예요. 나는 타투 해가지고 외제차 꼭 살 거고 어쩌고 저쩌고 뭐 집도 사고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만 가지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길게 하진 못할 겁니다. 항상 그냥 비즈니스만 생각해요. 이걸로 타투로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한 고민만 추구장창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 너무 돈만 밝히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되게 피폐해진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가르쳐주는 사람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르쳐주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내 방송에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끝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고 다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인데 왜 그들은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할까요? 그냥 문제가 있는 거죠. 배우는 친구들에게는 굳이 배우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진짜 존나 힘들다. 진짜로. 네. 너무 좀 소신 발언도 있었고 또 지금 친구들이 듣기에는 너무 꽁꽁거리는데 뭐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뭐 이 바닥에서 이미 20년째 굴러먹고 있고 여러분들처럼 생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제 경력만큼 저도 되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씬에 저도 애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좋은 모습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